잠실세무서 최종 단장님이시고 면접에 엄청 조회가 깊으세요. 저하고 2007년도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공직가치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질문해 주시고 마이크 있죠? 일단 천직에서 생각하시는 공직가치를 얘기해 주실 테니까 자, 박수 한번 다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잠실세무서 소속세과에 근무하는 최정수라고 합니다. 이번 이제 두 번째 여기 오게 됐고요. 오니까 이제 이종화 세무사님이 이제 공직가치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일을 하면서는 뭐 공직가치 이런 거 뭐 생각하면서 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몰라요. 이런 거는 이제 대부분 기본적으로 다 이거는 이 공직가치라는 건 이제 깔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내가 이거를 생각하고 일한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다른 직렬도 아니고 여기 세무직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띄워놓은 거에서는 빠져 있지만 가장 하는 게 책임감하고 청렴성 그리고 하나 이제 하면은 전문성 아마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그나마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머지들도 다 중요하지만 뭐 제 생각도 그렇고 다른 합격하거나 이제 현직에 있는 뭐 이렇게 면접 본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하고 약간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면은 면접용으로는 사실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기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청렴성이에요. 청렴성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면은 강조할 수 있는 사례가 없어요. 내가 청렴하기 위해서 뭔 노력을 했다 이런 게 드러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해를 하시겠지만 청렴성은 거의 패시브 스킬이라서 그냥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아주 그런데 내가 이거를 뭐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거는 청렴하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는 건 뭐 노력했다는 거 티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뭐 나머지들도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책임감이랑 전문성인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주로 이제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들도 물론 다 챙겨야 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는 거의 회피를 할 거예요. 왜냐? 내가 전문성을 강조했는데 갑자기 면접관이 너무 잘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그래 네가 얼마나 전문적인지 보자 하고 갑자기 막 질문을 막 이렇게 쏟아내면은 아 내가 전문성 강조하고 답변을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이거는 거의 못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어차피 그분들이 뭐 내가 전문성을 강조했다고 네가 진짜 전문가인지 보자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뭐 이게 뭐 강조를 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준비한 거를 드러낼 수 있으면은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요.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만만한 게 사실 책임감이죠. 내가 이제 과거의 경험이나 어떤 거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뭐 끝까지 뭐 어떻게 해결을 한 뭐 이렇게 경험이나 뭐 노력했던 거. 그리고 근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치들이 어디 어떤 이제 사례나 뭐 내 경험 하나 하면 딱 한 가지 가치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에서든지 간에 그거를 뽑아낼 수 있는 식으로 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례에서도 이 공직 가치는 한 가지씩만 나오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막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례에서 전문성도 뽑아낼 수 있고 뭐 책임감도 뽑아낼 수 있고 다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경험을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작년에도 저희 이제 알바를 했던 친구들이 이제 제가 따로 막 도와주면서 막 질문 같은 거 막 나오고 이런 거에서 뭐 제가 답변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봐주고 하면서 어떤 질문들을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오늘 오기로 해서 한번 쭉 정독을 해봤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갑질 이런 거를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갑질 사례 같은 거를 물어보고 해서 갑질에 대해서도 실제 갑질 자체를 내가 공무원이 나중에 공무원이 됐을 때도 내가 이 갑질을 직접 이렇게 권력이나 이런 걸 권한을 행사하거나 뭐 이런 것도 갑질일 수 있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갑질하고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질이라는 것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주 뭐 어떤 처리를 급하게 해야 되는 업체가 있는데 내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 처리를 빨리 못하고 기한을 넘겨버리거나 그렇게 해도 내 입장에서는 단지 내가 그냥 일을 힘들게 하는 거 있지만 상대방은 엄청난 갑질이에요. 빨리 일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라도 엮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내가 공직자로서 상대방에게 갑질을 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전문성이 떨어지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나는 전문성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다못해 갑질 같은 걸로도 이런 식으로 엮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책임감 같은 경우도 그 비슷한 사례에서도 그렇게 이제 급한 업체들 때문에 내가 뭐 진짜 뭐 밤을 새던 뭐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하던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같은 한 가지 사례에서 이런 거를 다 뽑아낼 수 있거든요. 뭐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세무직이기 때문에 특히 조금 더 이런 게 이제 더 강조된다는 거지. 이런 다른 요소들도 다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사례에서 이게 그 경험으로 쓸 수 있는 좋은 경험들 그때 몇 가지씩은 다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이제 이 가치들끼리 뭐 어떤 거랑 충돌하냐고 했을 때 무조건 충돌이 아니라 다른 가치를 포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가치가 선행되고 나중에 따라가고 뭐 이런 경우에도 뭐 선후의 문제는 있지만 모두 중요하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답변 같은 거 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질문 있으시면 한번 주시면 좀 답변을 해드릴게요. 다른 질문이긴 한데 혹시 그 소속대 아르바이트가 끝났나요? 정신세무서때 말씀을 일단 저희는 오늘 아침에는 한 명 부족하다 그래서 그 뽑는다고 올려놓기는 했는데 연락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조금 일찍 퇴근해가지고 지금 다른 데들도 뭐 한두 명 정도씩은 빵꾸나거나 뭐 한다고 그랬다가 뭐 갑자기 안 한다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만약에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저기 연락을 한번 해보시면은 뭐 자리가 있는 데 있을 거예요. 세무서 발령 나고 나서 일하게 되는 부서는 직접 정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희망해서 희망 부서대로 가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거기 그 서장님이나 인사 담당자가 그 각 과별로 그냥 비어 있는 그 TO 가지고 몇 명 오면 그냥 어디부터 누구를 주겠다 이렇게 미리 해놓고 있다가 그냥 오면은 그 순서대로 대충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뭐 남녀 직원의 성비가 너무 안 맞거나 이런 과에서는 뭐 여직원이 너무 많고 남직원이 뭐 한두 명밖에 없다 이런 데는 뭐 일단 남직원 오면 무조건 줘 이런 식으로는 이제 보통 과에서도 조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순환보직으로 최소 5년 정도는 각 과를 한 번씩 기본적으로는 다 경험해봐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웬만하면은 한 번씩은 다 돌게 돼 있는데 이제 그게 인력 수급상 100% 지켜지진 않아서 어떤 사람은 갔던 과를 좀 재수가 없어서 또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세무 공무원 일하시면서 언제가 제일 뿌듯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뭐 뿌듯하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특별히 뿌듯하거나 뭐 힘들다던가 그런 거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그냥 뭐 어쨌든 조금 좀 어려운 건들 같은 게 이제 해결되거나 뭐 이랬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성취감 같은 거 느끼는 건 있는데 말씀하시는 이제 뿌듯함의 키 크기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뭐 직업이라서 다니는 뭐 거의 그런 거고 다들 그렇고 이제 여기가 그 성향 자체가 조금 일이 많고 좀 다른 다른 직렬 공무원들에 비해서는 되게 전문적인 일을 어쨌든 하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요즘은 잡스러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자꾸 그런 걸로 그 직원들을 좀 힘들게 하고는 있는데 이제 그래서 좀 성향이 안 맞으면 좀 힘들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그래도 되게 괜찮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신규 직원들 물어보면은 크게 뭐 불만은 없고 대부분 만족하고 다니고는 있더라고요. 일이 많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바쁠 때는 어느 정도 힘든지 평소에는 어떤지.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다 좀 달라서 지금 같은 과 내에서도 야근을 전혀 신규 직원들 중에서도 야근을 전혀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그래도 뭐 실적이나 이런 것 좀 잘 나오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좀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매일 뭐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그러면서 뭐 일 처리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좀 사람마다 다 틀려서 좀 케바케이긴 하고요. 근데 이제 과별로 좀 특별하게 이제 그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뭐 소득세라든가 뭐 부가세라든가 이런 거 신고 때라든가 신고가 끝나면은 뭐 환급이나 뭐 신고서에 이제 오류 같은 게 있으면 오류 같은 자꾸 이런 거는 그 기간 자체가 좀 정해져 있으니까 언제까지 꼭 처리를 해야지만 그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게 있어서 좀 시간이 좀 이렇게 딱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좀 대부분 바쁘고요. 그 외에는 본인이 이제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시청 혹시 내부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제도나 이슈 같은 거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 뭐 이제 그 뭐냐 최근에 한 거는 이제 뭐 소득 파악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실시간 소득 파악 이런 거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홈택스 같은 경우 좀 신고 이제 그 뭐지 이제 조금 모두 체험 신고 확대하고 어쩌고 그랬다고 지금 그렇게 막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3.3 어플 요거를 대신해서 뭐 이렇게 그 소액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괄로 환급을 해주겠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국세청 차장 이제 세종시는 국세청 차장님이 넘버 2이신 분인데 그분이 어쨌든 그 넘버 1으로 가고 싶으셔가지고 이제 본인의 이름 걸고 하는 거라서 뭐 그런 거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는 뭐 심사 없이 뭐 그냥 일단 지급하고 뭐 하자고 하는데 솔직히 그거는 이제 그 면접생 입장에서는 뭐 좋다고 해야 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좀 걸러서 그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 면접장 같은 데 가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 비판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거기 있는 분이 이제 그쪽 관련된 쪽에 일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서 괜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했다가 그러면 이제 되게 갑자기 그 감히 뭐 건방지게 이러면서 하는 순간에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하고 특별히 지금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정권 바뀌고 어쩌고 하니까 약간 크게 뭐 이렇게 좀 몸을 사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일단은 지금 현재 이슈는 아마 홈택스 좀 이제 그 개선 이런 건데 그런 건 이제 홈택스 같은 거 이제 들어가서 특히 알바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그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이제 직접 그렇게 경험을 해보시면은 이제 그게 좀 더 체감이 될 테니까 뭐 그 예전에는 어땠는데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알바하면서 경험해봤더니 뭐가 어떤 점으로 뭐 좋아졌고 뭐 어떤 점은 그래도 좀 불편하고 더 개선해야겠다고 이제 이런 거 좀 하시기에는 좀 쉬울 수 있고요. 만약에 안 하시더라도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 거 해보시기 위해서 들어가서 한번 직접 그 활용을 해보시고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보도자료나 이제 뭐 국세청 그 잡지에가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이제 뭐 지금 이제 월간 국세에서 이제 그 월간 뭐 그 분기별로 바뀌어가지고 했다고 하고 올해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뭐 국세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보면은 국세청에서 하는 뭐 그런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약간 내세우고 싶은 거 다 때려박아서 하는 게 있으니까 아마 국세청 홈페이지에 그것도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 1월부터 3월까지 이제 그게 이제 4월 중순에 나온다는데 아직 올라오진 않았는데 좀 기다려 보시면 나오면은 이제 그런 데서 조금 그 정책 같은 거 이제 좀 자랑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부터 새로 시작된다 그런 거 있으면 한번 그 참고해서 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뭐 블로그 같은 데서도 계속 그런 걸 꾸준하게 올리거든요. 뭐 요새 뭐 유튜브 같은 걸로도 뭐 하고 이제 유튜브 되게 유치하긴 한데 그냥 좀 어쨌든 참고 조금 보시면은 이제 거기서 계속 그 내세우는 것들 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정도는 체크를 하고 가세요. 그 작년에 그 국세 행정 쪽에 저 우수 사례 같은 거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저 솔직히 그 우수 사례 중에서 대부분은 실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특정 그 직원들 몰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거의 뭐 보지도 않았고요. 막 오히려 그 직원들 욕만 먹이고 막 민원 막 발생시키고 이런 거 우수 사례로 주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 대부분은 저 별로 그렇게 보진 않았고 그나마 예전에 이제 코로나 초창기 때 뭐 손세정제 같은 거 그 이제 손세정제 하기 위해서 주정을 이제 필요로 한데 그거를 이제 그 주정을 그 보통 그 반출 심사 같은 걸 하려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를 뭐 부사청에 뭐
김창수 사무관인가 아마 그분이 뭐 3일 만에 뭐 그 조기 심사를 해서 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도 그것도 별로 믿진 않았는데 다른 직원들한테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그거 당연한 거 아니니까 자기는 죽어도 못 해주겠다 이런 사람들을 몇 명 보면서 아 뭐 그런 정도는 그래도 뭐 적극 행정으로 해줄만 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 사례 정도는 정말 괜찮은데 좀 다수의 사례는 사실상 그 거의 뭐 좀 조직에 해를 끼치고 그냥 자기 승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일을 버리고 좀 망쳐놓은 것들도 많아서 조금 애매한 거는 좀 그런 거 너무 보고 그 믿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 예. 혹시 면접장에 들어갈 때 그 본인이 준비한 필기구 써도 되나요? 저 면접은 본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솔직히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고 저 때는 거의 뭐 직장 토론도 했던 뭐 특이한 식이어가지고 예, 그 거의 그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새로 그 한 1, 2년 정도 되신 분들한테 질문 한번 해주세요. 네.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냥 구급으로 들어가면서 공직 생활을 계속하면서 7급을 주고 해서 승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직원들 생각보다는 좀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하면은 뭐 세무사나 이런 거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7급 시험을 다시 하는 사람도 있고 제 주변에서도 한 몇 명 정도는 그렇게 해서 다시 재입사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이제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힘들기는 한데 어쨌든 독하게 마음 먹고 하는 사람은 하더라고요. 예. 그 공무원들이 9시 원래 출근인데 선택하면 8시 출근해서 5시까지 근무가 가능한데 예. 혹시 세무직도 그렇게 가능해요? 예, 그 유연근무가 유연근무 이제 다 지금 활성화돼 있고요. 유연근무에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30분 단위로 쓸 수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건 이제 시차 출퇴근제라고 해서 7시부터 그 9시까지 30분 단위로 해서 그날 만약에 7시에 출근하면은 7시에 출근하면 이제 4시에 퇴근을 하고 7시 반에 출근하면 4시 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땡겨서 쓸 수 있는 게 있고요. 뒤로도 2시간 미룰 수 있는데 뒤로 미루는 사람은 거의 못 받고요. 땡기는 사람만 주로 받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시차 출퇴근 말고도 뭐 육아 시간으로 해서 뭐 어린 자녀가 있으면 육아 시간으로 하루에 2시간까지 이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고 요걸 이제 주 단위로 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주 단위로 40시간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뭐 어떤 날은 10시간을 근무하고 어떤 날은 6시간을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3일 8시간 근무하고 그러면 40시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짜서 할 수도 있고 좀 다양하게 이제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뭐 지자체나 이런 데는 뭐 어디는 5분 단위, 10분 단위로 해준다는데 국세청 같은 경우는 아직은 30분 단위로밖에는 못 쓰게 하고 7시 이전 출근은 인정은 안 해줘요. 근데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쓰는데 눈치가 보이거나 불이익이 있거나 이러지. 근데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자주 쓰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관리자들 중에서 그래도 좀 옛날 사람들 같으면은 겉으로는 티를 안 내도 내 속으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먼저 쓰면서 직원들 니네들도 빨리 써라 이러는 과들도 있고 어떤 데는 쓰면은 조금 싫어하는 티 내는 데도 있는데 뭐 티 내도 어쩌겠어요. 그냥 그 규정에 하라고 돼 있어서 하는 거라서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은 요즘에는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속으로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질문 좀 해보세요. 원장님 세무직 공무원에 지원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저는 그때 당시 그냥 그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제일 빨리 본 시험이라 가지고 봤는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 적성에 맞아서 좀 빨리 합격을 한 거고요. 사실 저는 원래 그 전기과 나와가지고 전기직 하려다가
그냥 한 1년 뒤 시험 준비하면 너무 공부를 안 하고 놀 것 같아서 그때 특채여가지고 겨울에 빨리 보는 시험에서도 본 거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좀 운이 좋아서 좀 빨리 붙은 거라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 그런 지원 동기는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적성에 맞더라고요. 같이 근무를 하면서 힘들어서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크게. 그러니까 네.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은 보통 어떠한 이유로 그만두셨나요? 근데 저랑 같이 근무했던 과에서 그만둔 사람은 아직은 한 명도 없긴 했고요. 근데 이제 좀 다른 과나 이런 데서는 그만두는 사람들 조금 보기는 보는데 사실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은 뭐 물론 있긴 있을 텐데 그거보다는 더 한 게 이제 사람이나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이 싫어서 퇴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일보다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옆에서 좀 챙겨주고 도와주고 하면은 절대 그만두진 않더라고요. 근데 같이 있는 사람들이 영 자기 이제 그 기대치 좀 못 맞춰준다던가 아니면 오히려 그 막 자기 일 떠넘기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좀 안 좋은 사람들 만났을 때 좀 더 나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 주변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정말 일이 힘들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들 뭐 이렇게 여기 시험 쳤을 때 아시겠지만 뭐 컷 자체가 좀 높은 직렬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좀 만만해서 빨리 합격하자 이러고 그냥 무조건 빨리 합격만 하고 와봤더니 내가 생각한 공무원이 아니라 이래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분명 있을 텐데 다행히도 뭐 제 주변에서는 그런 사람은 없었고 제가 그나마 좀 알던 사람이 다른 서에서 뭐 그만뒀다더라 뭐 이런 사람은 몇 명 보긴 봤는데 보통 사람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업무하실 때 가장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능력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물론 이제 그거는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이제 그 일단 판단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 일이 내가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할 때 보면은 어쨌든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지켜야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꼭 언제까지 이 업무를 끝내야 다음 단계로 이 자료 같은 게 넘어가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할 때 내가 어떤 업무를 할 때도 그 저희 같은 경우도 다 시스템으로 이 업무가 돌아가기 때문에 직원은 히어로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렇게 내가 여기서 볼 때는 딱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환급 같은 거를 볼 때 뭐 환급이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검토를 하는데 명백하게 뭐 매출이 빠졌다던가 뭐 매입이나 이런 데서 뭐 그 세금 계산서가 뭐 이렇게 그 뭐 신용카드나 이런 걸로 매입으로 넣었는데 그 자료가 없다던가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딱 눈으로 보이는 하자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데 그 한 건 한 건 세금 계산 한 건 막 이거는 뭐냐 이런 식으로 납세자한테 뭐 해명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막 요구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딱 건드렸을 때 내가 잡아낼 수 있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걸 내가 잡을 수 있는 거는 하는 게 맞는데 어차피 못 잡을 거는 안 건드리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런 거를 못 하고 그냥 하나하나 다 자기가 이제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아는 게 부족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감사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뭐 이거를 뭐 환급 뭐 이렇게 좀 못 잡아냈다고 지적당하면 어떡하지 이러니까 사실은 겁이 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하나하나 다 건드려서 소명해라 어쩌고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막 세모대리인하고도 대판 싸우고 나니까 이제 그 뒤로 수습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 꺼내놓고 아무것도 못하면 또 진짜 바보 취급 받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 끌다가 다른 것도 다 놓치고 막 이러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주변에 반장들이나 뭐 이런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아가면서 이게 꼭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해도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그런 게 있어요. 막 그러니까 뭐 매출만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도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왜냐면 나머지는 그 뒤에 세무조사도 있고 이제 그 전산 자료 분석을 통해서 뭐 혐의가 있는 건 나중에 또 이렇게 해서 혐의 자료를 또 뿌려서 검토하라고도 나오고 하는데 그거를 막 환급 같은 경우 막 수백 건, 수천 건을 하나하나 보고 막 이런 식으로 미련하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놓고서는
요즘에 그 좀 유명하신 분 있어요. 막 그 DC 이런 데다가 막 자기 일하는 거 막 글 쓰고 이런 이상한 분도 있는데 지금 내부 게시판에도 막 자기가 업무한 거 막 자랑하듯이 올리고 막 이러는 좀 이상한 분 있거든요. 막 한 건 한 건 다 해가지고 자기가 모든 환급을 다 잡아내겠다고 그러고 아직까지 환급도 안 주고 그 뭐 일이 너무 많아서 뭐 팀장이 대신 일해주고 있다고 뭐 그걸 자랑처럼 올리는 뭐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지 그런 거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른 사람들 어쨌든 내가 그 좀 하고서 이제 여유가 있으면은 좀 주변 사람 좀 도와주고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